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 시간이 됐죠. 네. 벌써 밖에 막 밖에 막 네. 엄청 스피커 소리 크게 들리고 막 그러던데? 뭐 벌써부터 절하기 시작하는 놈들 나오기 시작했고요. 머리를 미는 사람도 네. 있고. 삭발했더라고 벌써. 아니, 지금 삭발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전북을의 정운천 보고 삭발하면서 뭐 윤 정권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지지를 호소합니다 하면서 국짐이 벌써 삭발했어. 아니 근데 왜 자기가 자기 당을 까면서 삭발을 하냐고. 아니, 그만큼 근데 안 좋다는 좀, 거지. 뭐. 아니, 아니 저기요. 그러면 국힘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전북은 국짐 쪽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국짐에 뭐 윤 정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라 그러면 지지를 호소하지 말고 탈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윤 정권을 까갖고 지지를 얻어갖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 국짐을 가든 국짐이 아니라 민주당을 가든 다른 당을 가가지고 내가 윤석열을 조지겠습니다 해야죠. 삭발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차라리 한동훈한테 뭐라고 하든가 같이 아니, 삭발을 하자고 하든가. 머리만 밀면 용서가 돼? 머리만 밀어주게 되면 믿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머리 없는 사람은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 그냥 삭발하면 못생겨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야 그 사람 삭발 왜 했는지도 모르잖아. 삭발을 했는데 왜 했지? 황교안. 황교안. 그래,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삭발만 하면 맞죠. 못생겨지기만 하고. 어떻게 책임지는 행위가 삭발 이 공식이 성립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네. 투신도 하고 아이 분신도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면 혈서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아픈 걸 안 해, 씨. 응? 해봐. 이은재. 해봐야 끝까지 해봐야 지금 나타나는 게 단식하고 이 삭발인데 네. 이제 단식도 길게 안 해요. 2, 3일 안에 끝내고 해. 힘드니까. 아무튼 뭐 판세가 이러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 내가 삭발했단 말 못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럼 이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국짐이 안 좋게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직 선거운동 시작이라서 이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는 이상 뭘 해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선거 당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 작가 TV가 만든 이런 잠바 같은 것도 그동안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입어도 됩니다. 밖에서. 네, 밖에서 얼마든지 입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네. 그래서 돌아다니려고요? 네, 그러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입고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후보자를 만나게 되면 게 민주당 후보자를 만나게 되면 현장에서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벗어주는 게 벗어주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시비를 걸 때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엔 입고 다니다가 멀리서 민주당 후보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한 앵글에 들어갈 정도의 거리라고 치면 가리거나 벗어주는 센스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잠바들도 여러분들한테 널리 나눠드리기 위해서 조만간 실적 많이 좋으셨던 우리 VIP 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쭤보고 드릴 거예요.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잠바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길이, 넓이, 높이 25cm 이내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25cm면 뭐 이 정도 되나?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들고 뭐 지지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그 품고 있다가 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하시기에 뭘 만들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대파를 한 단씩 들고 다니세요. 네. 대파 인형 있더라고 팔더라고. 예, 그리고 대파 인형도 있고
대파 자체도 이렇게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국진당을 만나든 민주당을 만나든 대파를 보여주게 되면 네. 국진당은 주댕이를 쳐닫고 그 자리를 피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권 대파를 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도 유권자가 뭐 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작은 움직임, 작은 노력 하나라도요.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엄청난 반응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부산에서 저렇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제 처음에 5석, 6석 보던 부산에서 이제는 뭐 12석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초접전 상황으로 이제 판세들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날짜를 따져놓고 보면, 시간을 따져놓고 보면 2주 정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뭔가 우리가 유리하게 기회를 잡았다고 했을 때 더더욱 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길에서 또는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과 전화나 대담을 통해 가지고 정치 얘기를 기탄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치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난 대파 얘기만 해도 될 것 그럼 같아. 대파 얘기만 하고 대파 얘기만 해도. 우리 디올백 디올백. 얘기하고 뭐 요 두 가지만 해도 뭐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생각을 군대 간 해봐요.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이종섭, 최상병 얘기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요것만 해도 뭐 딱 들어맞지 않을까요? 이재명 욕하는 사람은 한동훈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제. 김건희 그래- 얘기해주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 필드에서 극심한 이찍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는 논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전 투표가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이거든요. 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나는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투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기세를 한번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일단 진보 시민이나 중도 이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투표 날에 하는 거는 약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 때 사람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하면은 일단 기사가 떠요. 투표 관심 없던 사람도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 라고 하면 그럼 나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전 투표율 너무였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불리하다 민주진영이. 왜? 왜? 지난번에 대선 투표율도 너무 높아서 졌다 이런 식으로 또 에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돼. 이거는 결국은 자기 지지 진영의 집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총선은 대선보다 훨씬 투표를 적게 하기 때문에 중도층을 움직이려면 내가 볼 때 사전 투표 많이 해가지고 이게 기사로 나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돼서 더 나오게 해야 된다. 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투표를 한다고 치면 당일날보다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을 진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마음을 널리 전파했으면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들과 주제들을 만나보는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입니다. 기장미역이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보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태경입니다. 0.73% 패배했잖아요. 부울경이만 한 2%만 더 받았습니다. 이런 저는 반성을 했고요. 부산 민주당이 혁신하는 거. 기장군 예산 또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뜯어먹기 위한 기득권화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식해서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럼 뭐 원전 마피아가 원하는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뭐 당연한 거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 저는 2004년에 출마하고 난 뒤에 선수로 출마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이나 뜻이 있었으면 지난 2020년 때 됐으면 참 좋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제 손을 꼭 잡고 했더니 지역구도 극복하고 부산에서 좋은 정치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인 이유. 이것도 천재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도.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볼까요? 이 정부가 계속 2,000명에 뭔가 계속 꽂혀 있어. 학폭 조사 업무 위반, 전직 수사가 2,000명 투입한 유력. MG 공무원 다 나간다. 2,000명 한 번에 직급 올린 정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의 정주비 학습 공간 이용료 지원.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은 먹기 2,000명 참석. 주술적 의미인가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000억 원 투입. 되게 많아. 뭐 자율총육면대 2,000명 참석, 김장 행사 기획.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제거 사업 2,000조 한국 기업 참여. 무료 급식 봉사도 쌀 2톤 어제 기부했거든요. 네. 김치찌개 하러 가가지고 2톤은 200kg입니다. 또 2,000kg. 2,000kg. 그리고 전국 2,000곳 뭐 늘봄학교 적용. 뭐 되게 많아.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김건희의 105만 원처럼 숫자 25처럼 뭔가 2천에 대한 숫자가 꽂혀 있어. 그리고 원희력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이천수. 어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천공수승 이천공과 관련이 어머.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고 끼워 맞추기인데 천공의 본명이 응. 이천공입니다. 그래서 이천공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는 순간 네. 갑자기 신뢰가 한꺼번에 확 쏠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늘 이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이천공은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죠. 이천공은 또 이만이잖아요. 어, 2만? 이천공은 또 2만이네요. 네, 약간 이상해, 나는. 아무튼 와, 이 숫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의대 정원 2,000명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왜 전 2,000명이 전 정부도 500명 늘리자고 했는데 1,000명도 아니고 1,500도 아니고 2,000명. 딱 끊어가지고 2,000으로 끊을 때부터 2,000명이 있을 이유가 뭘까를 궁금하게 생각해봤는데 네. 모든 분야에서 2,00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조사가 돼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이나 발표가 아니라 그냥 2,000이라는 단어가 심히 마음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2,000으로 종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어나는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2,000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안에서는 절대 교집합이 나오질 않은데 2,000공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확실한 과학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공은 이만이다. 네. 네. 그러면 씨. 1,000공과 그러니까 2,000공과 2만이는 뭔가 한 배를 탄 또는 한 라인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심이 되네요. 네. 이상하네. 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수준이 그러니까 이 수준이에요. 아, 손의 왕자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당시도 정책 공약이나 이런 정책 대결 하나도 없이 왕자 뭐 이딴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외신에서도 여기는 정책 대결이 아니다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정책 별로 아휴. 그런 거 없습니다.